러시아의 탱크킬러 수호이 2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광활한 대륙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엄청나게 전차와 야포를 중시하죠. 유럽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만 대의 전차를 밀어붙이고 수만 대의 야포를 쏴서 공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러시아는 또 고민을 합니다. 유럽 역시 독일의 저 엄청난 기갑 기술이 유럽에서 러시아로, 소련으로 공격을 하면 자기네들도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차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전차의 뚜껑을 따는 공격기에 대한 중요성도 깨닫고 있었던 거죠. 결국 지상군에 더 유리한 입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항공력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상군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포격과 폭격이었죠. 항공폭탄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지상군이 쏘는 포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바로 정밀성인데요. 아군과 근접해 있는 적군에 대해서는 항공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2000파운드 폭탄이 혹시라도 아군 지역에 떨어지면 그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전략 표적이나 종심 표적 등의 공군의 폭격이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상군의 입장에서는 항공 지원이 저 원거리에서 하는 것도 알겠는데 당장에씩 내 눈앞에 있는 적 전차나 장갑차나 야포를 때려야지, 전선에 있는 지상군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생한 개념이 뭐냐? 근접 항공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근접 항공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항공기가 미국은 A-10과 같은 탱크킬러, 그리고 러시아는 수호이 25와 같은 공격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접 항공 지원은요, 독일과 소련의 전차전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독일은 JU-87, 소련은 일류신2라는 공격기를 기반으로 해서 근접 항공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지상에서의 대공 방어 능력도 점점점 증가가 되었고,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 지대공 유도무기 등이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근접 항공 지원의 생존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속 저고도로 나르는 능력이 필요한 게 근접 항공기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특성은 적에게도 중요한 먹잇감이 되는데요. 결국 저공 저속으로 나른다는 거는 보병의 휴대용 맨패즈로도 충분히 교전이 가능하다라는 반대적인 급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항공력을 투입을 했는데 항공력이 적의 지대공 무기에 취약해서는 안 되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은 둘 다 근접 항공 지원기에는 장갑을 덕지덕지 붙여서 어지간한 적의 지대공 화력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특히 수호이 25는요, 티타늄 합금을 대어서 기존의 강철보다 3, 4배 강도가 뛰어난 장갑을 조종석 밑에 달아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IL-2나 혹은 미그-21과 같은 전투기가 근접 항공 지원을 했던 것을 수호이 25가 임무를 부여받게 되죠. 따라서 1969년 적의 강한 대공포에도 끄떡없이 근접 항공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격기를 개발해보자 하고 소련은 구상을 하게 되고요. 맷집 좋은 공격기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소련은 크게 3개의 항공사가 있죠. 일루신, 수호이, 그리고 미그죠. IL-2를 만들었던 일루신은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선택이 되겠지 했지만 수호이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호이가 개념 연구를 할 때쯤에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1972년에 미국도 A-10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보다는 좀 더 성능이 좀 더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긴 걸 보면 수호이 25랑 YA-9 혹은 A-10이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항공 역학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속 저공으로 나르면서 폭장량을 증대시키고 파워를 좋게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형태의 항공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수호의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박차를 가한 덕분에 1975년에 시제기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기체를 수호의 25라고 명명을 하죠. 전장은 15.53m, 중량은 9.8톤에 달했고요. 한 명의 승무원과 최고 속도는 시속 975km로 약간 저속이에요. 또 최대 고도는 7km 정도, 그리고 작전 반경은 750km 정도입니다. 30mm 기관포 한 문을 기본 무장으로 해서 날개와 동체에 11개의 하드 포인트가 있고요. 약 4.4톤의 무장량을 자랑합니다. 장갑을 덕지덕지 붙여서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강조했죠. 가장 두꺼운 부분은 20mm 화포를 막아낼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지간한 전차의 측면이나 후면부 정도의 장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능력은요, 적의 지대공포나 미사일의 피탄이 될 경우에는 기체 내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항공기는 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적의 화기에 의해 피탄되었을 때 기체 내부에 저장하고 있던 냉각가스인 프레온 가스를 분사시켜서 급격하게 온도를 하락시키게 하는 장치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날개 양쪽에 5개와 동체 1개의 하드 포인트 11개는요. 임무에 따라서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공대공 임무까지 있었기 때문에 공대공 무장도 가능했어요. 또한 소련이 강조하는 게 있죠. 얘네들이 무기가 왜 투박하냐 하면 소련의 영토와 환경의 특성을 보셔야 합니다. 얘네들이 포장된 비행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로도 열악하지, 날씨도 춥지, 땅도 고르지 않지, 이런 데서도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게끔 하다 보니까 얘들 장비가 좀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수-25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다종의 유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유가 꼭 없는 데서는 경유, 휘발유, 등유 같은 것도 넣고 뜰 수 있게끔 오직 전투 임무를 위해서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지에서의, 험지에서의 막 열악한 보급에서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끔. 물론 나중에 이제 정비 소요나 이런 건 있겠지만 여러분 전시에 항공기가 내려와서 정비하는 것보다는 먼저 뜰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굉장히 전투 집중적인 설계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수호이 25는요. 소련의 체첸 전쟁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때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워요. 또한 소련제 이글라나 아니면 미국의 스팅어 같은 데 피탄이 돼도 살아 돌아가는 생존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기체로 정평이 나 있죠. 개발 단가도 저렴해서 현재까지 약 1000여 기가 넘는 기체가 생산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북한 또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개발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다양한 개량형도 나오게 되는데 특히 수호이 25T 모델의 경우는 대전차 능력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대 맞더라도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크루즈 에어 서포트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러시아의 수호이 2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